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건축산업기사 실기 제1회 기출문제 풀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계약 방식의 정의를 기술하시오. BOT, BTO, BO. 참고로요, 이게 2024년 제1회 건축기사 시험에는 BTL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건축산업기사는 BTL만 빼고 나머지 3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BOT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BOT는 순서대로 이 앞에 있는 빌드는 전부 다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을 완공을 한다라는 건 민간이 전부 빌드를 한다라는 거 간단하게 적어 주시고, 5가 먼저 나오니까 운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BOT니까 운영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트랜스퍼 발주 측에 이전하는 거. 그리고 BTO는 이전을 먼저 하는 거죠. 소유권을 먼저 이양하고 먼저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시설물을 운영을 한다. 나중에 운영을. 한마디로 BOT와 BTO는 운영과 트랜스퍼가 서로 순서만 틀린 거죠. 근데 BO는요, 하나는 오운, 이거를 운영과 함께 소유권도 민간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운하는 거죠, 오운. 뭐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운입니다.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퍼레이션도 하고 오운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BO.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갑니다. 입찰 방식 중 특명 입찰 또는 다른 말로 수의 계약이라고 하죠. 그거의 장점과 단점 2가지씩. 요거는 여러 번 나왔었던 내용이죠. 기본서에 그대로 있는 내용. 그래서 수의 계약 딱 한 업체를 집어서, 물론 발주처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을 하겠지만 뭐 이상하게 그냥 안 좋은 업체를 선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아주 대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이름이 잘 나 있는 상태에서도 보증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양질의 공사 시공이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한 업체만 하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가능하죠. 단점은요, 공사비 결정의 불투명성. 왜냐면 이거를 한 업체가 맘대로 자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정을 불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그 결과로 공사비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번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3번 갑니다. 시공 방식 분류 중 공사비 지불 방식에 따른 계약 방식 3가지. 요거는 우리 계약에 관한 무슨 계약의 종류, 별 특징 나올 때 기본서에 보시면 제 첫 페이지 그림으로 도표로 딱 나와 있죠. 그거를 먼저 알아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액 도급, 단가 도급, 그걸 실비정산, 보수, 가산 도급, 딱 3가지죠.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 정액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서 지급할 거냐, 아니면 단가 공종별로 얼마 이렇게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실비정산, 보수, 가산, 도급. 요거는 또 정의로 아예 얘도 따로도 나오죠.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 갑니다. 콜드 조인트에 대하여 정의를 설명하고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 2가지를 기술하시오. 콜드 조인트, 차가운 거죠. 차가운 거기 때문에 휴식 시간 등으로 인해서 경화가 완료가 되는 거죠. 경화가 완료가 된다는 말이 꼭 나와야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어서 타설할 때, 이어치기 할 때 일체가 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콜드 조인트. 영향 4가지 있죠.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자, 5번 문제는 요거는 전에 나왔을 때는 이 종류만 그냥 물어봤어요. 종류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데크 플레이트의 여러 가지 종류를 이용해서 슬래브 구조 방법 분류를 보기에서 골라 적으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신규 문제거든요. 합성 데크 슬래브, 구조 데크 슬래브, 또 복합 데크 슬래브. 그러니까 데크 슬래브는 다 똑같은데 합성이냐 구조냐 복합이냐, 이것만 나눠진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돼서 하중을 부담한다. 요거 1번에 있는 합성입니다. 일체가 된다라는 거. 일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합성 구조죠. 왜냐하면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가서 2개가 완전히 일체로 돼 있는 거. 근데 보통 철근 콘크리트는 그거를 합성 구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워낙 그냥 2개 한 몸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골 구조에서 합성 구조라고 하면 철 강제하고 콘크리트하고 짬뽕이 돼 있는 거.
이거를 합성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는 거, 이게 바로 합성. 2번 데크 플레이트와 리브에 철근을 배치한 철근 및 콘크리트의 데크 플레이트가 하중을 부담한다. 철근 콘크리트 같이 짬뽕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3번의 복합입니다. 그리고 3번 데크 플레이트가 연직 하중을 담당하고 가세가 수평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이거는 이제 구조죠, 구조. 그래서 구조, 2번의 구조 데크 슬래브. 신규 문제지만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6번 갑니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 5가지. 이건 뭐 여러 번 나왔었던 거죠. 요 순서대로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1, 2, 3, 4, 5로 하시고, 보통 뒤쪽에 포틀랜드 시멘트는 뭐 적으나 많아 상관없죠. 그냥 요 빨간색만 정확하게 적어도 정답으로 간주될 겁니다. 근데 요거 붙여주시는데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건 문제에서 그냥 주어졌으니까 포틀랜드 시멘트만 쭉 붙여주시면 되고, 1종이 보통이고요, 2종이 중용열, 3종이 조강.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강도가 나오는 거죠. 4종은 저열. 2열이 중용열과 4열의 저열은 거의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5종의 내황산염, 요거는 이제 하수도 공사 같은 데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7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비계 종류의 명칭을 기재하시오. 1번 보시면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 강관, 일종의 강관 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이걸 강관 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간관과 틀의 비계, 그래서 강관 틀 비계가 됩니다. 2번 와이어로프로 옥상에 매달아서, 이건 제가 이 기출문제 비슷하게 할 때 설명드렸죠. 매단다, 매달아서, 달자가 들어가잖아요. 달. 그러니까 매달아서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에 달자를 달비계다,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단다. 왜 가끔가다 이제 다 아파트 공사 현장 전부 완공을 하고 마지막에 페인트 칠한다거나 뭐 백칠동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여기다 뭐 삼성 레미안 뭐 이런 식으로 그리듯이, 그렇게 이 그림 그릴 때 와이어로프에 매달려서 하는 거 달비계. 3번 실내 내장 마무리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계. 실내는 무조건 말비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 안에서 말 타고 논다, 이렇게 막 우스꽝스럽게 연상하라고 말씀드렸죠. 실내 하면 이 건물의 안쪽이면 무조건 말비계입니다. 4번 수직재, 수평재, 가세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장 제작, 현장 조립, 요거는 시스템 비계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강관 틀 비계하고 약간 다르죠. 그거 구분하라고 말씀드렸고. 자, 8번 역시 기출로 엄청 나왔던 거죠. 철골의 내화 피복 공법의 종류를 4가지 및 각각에 사용되는 재료를 하나씩만 쓰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해설에 나온 대로 2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피복에 타설, 조적, 미장, 뿜칠. 그리고 반드시 이 재료는 2가지씩 알아두셔야 돼요. 2가지씩. 철골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블럭, 그리고 철망 모르타르, 철망 플라이트 모르타르, 뽐칠 모르타르, 뽐칠 플라스터. 그래서 얘네들은 2가지씩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1가지씩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2가지씩 물어본 기출문제가 더 많습니다. 9번 갑니다. 목재의 건조 목적과 효과 3가지, 역시 기출로 나왔었던 거죠. 목재는 기본적으로 제가 요거 여러 번 그렸었죠. 목재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강도, 여기가 함수율. 그러니까 목재는 다른 재료와 다르게 물을 흡수해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갖다 쫙 흡수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엄청나게 흡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함수율이 높아집니다. 함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강도가 떨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여기가 섬유 포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섬유 포화점에 딱 도달을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리 물을 많이 먹어도 강도는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함수율, 물을 많이 포함하면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죠. 수축으로 인한 변형 방지 또는 강도가 감소되는 걸 방지한다. 건조 효과, 수축 변형이 감소하고 강도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 강도가 떨어지지만 반대로요, 이걸 건조시키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균류 방지, 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 버섯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버섯류 균류 발생 방지에 따른 내구성이 증가가 되는 게 역시 건조하는 이유.